번 해보면 될까? a가 3의 거듭제곱일 때 적합시 정수가. 자, 지난 시간에 이 단어가 조금 애매했었는데요. 거듭제곱은 기본적으로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의 3분의 1승 이걸 3분의 1 거듭제곱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일단은 네, 우리 기준으로 잡을게요. 지수로서 3분의 1이 나오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3의 n승. 자, a를 3의 n승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음. 자, 그래서 저게 정수가 되려면.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문제가 되겠는데요. 얘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자, 이 녀석이 정수가 되기 위한 K의 요건이 뭐죠? 네, 10의 약수. 네, 그거 사용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편의수 분해를 좀 해야겠네. 자, 18은 2 곱하기 2의 3의 제곱이니까 2의 4승 곱하기 3의 8승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붙인 친구는 여기 내려갈게요. 2의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3n승 이렇게. 그다음 나누기니까 요거 그냥 저기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요렇게 말이죠. 그럼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6승 그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6승 3의 제곱.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고쳐 볼까? 4 더하기 6이니까 10승이 되겠고요. 네네. A를 3의 n승으로 놨죠. 예예. 근데 인제 얘를 분모로 내리면 저기 3의 3n승이잖아요. 네, 그거 얘기한 거죠. 자, 네, 그럼 요렇게 될 거고요. 음.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3의 제곱 8승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계산이 6승 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10의 3-n승에서 얘가 양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죠. 0이 돼도 뭐 괜찮은데 근데 어차피 여기서 n은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n이 그 3.3보다 작거나 같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시죠? n이 자연수가 아니라면 요게 n이 부정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게 1, 2, 3이 되겠죠.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이걸 다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39가 나오겠네? 이해되셨나요? 네. 다른 거 질문 주시죠. 15번이요. 네. 15번, 17번 해볼게요. 자, 두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하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어디서 나오던 질문이더라? 항등식에서 나온 거죠. 근데 여긴 이제 이거 부등식이니까 절대부등식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항등식은 이제 등식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모든 실수 x 이뤄놓고 부등호 표현했으면 그건 절대부등식이죠. x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처럼 실수에 대해서 네, 시작을 해봅시다. gx를 표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됐더라? 역함수는요. F 먼저 해볼게. 밑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평행이동이 5,8 방향이죠. 그게 8,5 방향 요렇게 x, y만 바뀐다. gx는 그 여기 이렇게 대칭 이동이 있는데 일단 평행이동 정보만 살펴보면
3,2 방향 맞아요? 자 요거 반대로 해 주시면 되고 대칭이동 똑같아요. x의 마이너스 y축 대칭이었죠? 그게 y의 마이너스 x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종합해 보면 밑이 3분의 1인 건 똑같아요. 음. 그다음에 평행 이동이 저기 2,3의 방향으로 이동이 된 거고 이렇게 y의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살짝 좀 미심쩍죠? 그럼 한번 좀 천천히 해 보죠. x는 로그 3분의 1에 3 마이너스 y 플러스 2죠. 그럼 이거 넘겨 주면은 3분의 1에 그 x 마이너스 2 승이죠. 그러면은 그게 3 마이너스 y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러면 똑같이 나온 거 확인되시죠? y는 3 마이너스 요거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아 진짜 그래서 xy 바꾸기만 하면 돼요. 평행 이동은 그 3,2라면 2,3의 방향으로 x의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y의 마이너스인데 어 그 말이 좀 애매할 수 있겠네. 잠깐만요. 어쨌든 간 자 y는 3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인데 음 그래서 여기랑 되게 똑같이 나왔고 잠깐만요. 요거 하나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x 마이너스 2 이 플러스 2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2,3이 원래는 y 마이너스 3 이잖아요 요렇게. 근데 y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 보시면은 그럼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어 잠깐만요. 그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저 대칭 이동이 만약에 대칭 이동이 없으면 그냥 해 주면 되는데. 그 보세요. xy 바꿔 갖고 그 정석대로 역함수 구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 그때 여기서 그 스토리를 적용한 방식으로 보면 2,3이니까 2,3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일 때 얘만 지금 마이너스를 붙었단 말이에요. 어 네. 저 부분만 쪼금 조심을 하시고 약간 일단 문제 답을 내고 나서 그 간단하게 바로 역함수 뽑아내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성립한대요. 그러면은 n이 그리고 정수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정수 조건은 굉장히 특별한 조건이라고 했죠. 실수에 비해서 개수가 훨씬 적어서. 요거의 점근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5가 되겠고 이 녀석은 3이 되는데 그 요렇게 그려지는 거 맞나요? 네. 이 그래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y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x축 대칭. 어 저기 축대칭 이동이 좀 헷갈려서 이따 보완 설명을 문제 끝나고 해 드릴게요. 아 그래서 거기 사이에 이렇게 n이라는 정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되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4 밖에 없네. 아니 즉 3, 4, 5가 되겠죠? 왜? 3은 여기 안 닿잖아요. 3이 있을 수 있죠.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1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거 한번 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14번 넘어가기 전에 아니 18번 17번이라고 했나? 넘어가기 전에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직접 구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거를 시키는 목적은 역함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흡대칭 이동에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네 얘를요. 얘의 역함수를 구해 보세요. 이 네네. 저기 마이너스 요거 없다고 했을 때 2분의 1 x에 조금만 정정할게요. 여기 플러스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평행이동 저기 뭐야 역함수를 구하는 거를 좀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xy를 좀 바꾼다라는 개념. 평행이동이 3,2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3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아 밑은 2로 똑같은 거고 선생님 이거 2분의 1로 고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2분의 1 고쳐서 해도 되는데 그게 더 명확할 수 있는데 일단 요 마이너스 요거가 어떻게 붙여졌는지 이거가 어떻게 여기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 그래서 밑은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x의 마이너스가 인제 말 딕션 그대로라면 y의 마이너스가 돼야 돼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기 이전에 이렇게 마이너스 y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이너스 y가 된 거랑 그 이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은 거랑 결과가 다르잖아요. 얘는 여기까지 마이너스 3으로 바뀐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은 쪼금 유의를 해야 될 사항? 음. 축배칭 이동에 대해서. 평행 이동은 완벽하게 그냥 xy가 바뀌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뭐 더 헷갈릴 논리가 없어요. 근데 인제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인 거를 내가 말한 논리대로라면 y에 마이너스 대체시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그 논리대로 썼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얘도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얘가 맞잖아요. 그러니깐 내 말의 결론은 x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그게 y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논리가 되는데 로그를 지수로 바꿨을 때는 여기만 붙는다. 지수를 로그로 붙었을 때는 그 로그 여기만 붙는다라는 특징? 네. 이거 이따가 좀 한번 더 봐 볼게요. 일단은 요 정도 봐 보시고. 저런 게 그냥 다 찝찝하다. 그럼 xy 바꿔 갖고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저 논리대로 가는 게 더 간단하니까 얘기를 해 봤고요. 그 놀이공원 입장료 활용 문제죠. 전년보다 8% 상승한다. 8% 상승한다라는 거는 어떤 값을 곱하는 거죠? 1.08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프터의 가격이죠. 인상 후의 가격. 1 년간 변동되지 않고 그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자 그 이거는 1.09의 n승이 2 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시기에서 인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로그 부등식.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a를 곱하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원래 요금이 a였어요. 그래서 n년에 걸쳐서 1.09씩 1 년마다 계속 올렸어요. 요 식 이해되시죠? 그게 처음 가격의 2 배가 됐을 때 08이요. 예. 감사합니다.
숫자를 잘 못 읽어서. 자 그러면 어차피 a가 지워지니까 우리가 그 증가되는 그 배율만 남겨도 이해되시겠죠? 음. 근데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은 n 곱하기 로그 1.08 여기는 로그 2 이렇게 되겠고요. 1.08은 아마도 그 값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8을 소인수분해 해보면요. 3의 배수잖아요. 3 곱하기 36 그러면은 3의 제곱 여기 3의 3승 곱하기 2의 제곱이죠. 로그 2하고 3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3 로그 3 더하기 2 로그 2 빼기 2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108이라는 숫자가 별로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숫자는 아니죠. 네. 요거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301에 2개 0.602 그다음에 4771에 3배 337에 21 21 1.4313 이렇게 돼서 2개 더해 주시면은 나름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2.0333 네. 거기서 2를 빼니까 0.0333 n이 0.301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숫자가 안 좋으니까 양변에다가 만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n은 333분의 3010 자 나눠 볼게요. 3010 333 자 뭐 해 볼까? 27, 27, 27 자 그럼 대충 299쯤 나오는데요. 여기서 33을 곱하면 넘어가죠? 아 그러니까 9점 블라블라네. 자 지금 몇 년도야? 2019년도잖아. 그 9점 블라블라 연도가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9배 이상을 도과하려면 9년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10년이 돼야 되니까 2029년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20번이요? 네. 네네네. 자, 보시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n승이 b 곱하기 10의 a승이 성립할 때 fg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n은 a, 그 다음에 g에다가 n을 대입하면은 그 로그 b 이거 정의를 한대요. 이렇게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단문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근데 여기 있는 수의 번역들을 보시면 또 이것도 빌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상용 로그에서 이렇게 하면 대답을 참 잘합니다. 어떤 n을 상용 로그 취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때 알파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이죠. 네. 뭐 이렇게 동요하세요. 틀릴 수도 있지.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꽂혀 계시는데 그렇다면 상용 로그를 취하기 전에 이 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냐면은 10에 요거 때려 보세요. 그러면 10의 n승 곱하기 10의 알파승이잖아요. 근데 알파가 보통 이제 로그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루어지는 숫자가 있거든요. 자, 10의 알파승의 범위를 한번 조사해 볼래? 10의 알파승은 1부터 10 이하인 거 맞나요? 증가함수니까 1, 10 이렇게. 자, 이런 건 되게 낯설죠? 네.
요거 상용 로고의 좀 기본인데, 372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과 10 사이인 3.72, 이거를 이제 대학 가면 유효 숫자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그 명칭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10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하고 10 사이에 맞춘 거야. 1 이상 10 미만으로, 그 범위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 볼래? 1 이상 10 미만인 애는 세 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0 이상 1 미만인 건 알겠니? 그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요거는 확실히 알고 계시죠? 그거를 10의 거듭적으로 만들면 1 하고 10 사이인 거 알겠어? 1 하고 10 사이인 거를 로그로 취하면 요거 사이인 거 알겠어? 왔다 갔다 되셔야 됩니다. 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상용 로그에서 그 소수 파트의 범위가 0 하고 1 사이를 나오게끔 하는 이런 원인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1과 10 사이의 이런 유효 숫자. 자, 그래서 이거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을 소위 0의 개수라고 하잖아요. 진짜 0의 개수를 묻는 게 아니라 3, 7, 1 오면은 0의 개수는 3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0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최고창 자릿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개수를 그냥 편의상 0의 숫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이해되시겠죠? 3,715라는 숫자를 보고서 저거의 상용 로그 값이 3 이라는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네. 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3,715로 예를 들면 저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3.75 곱하기 10의 3승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그 취하면은 3 플러스 소수 부분이 로그 3.72로 해요. 자, 득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인제 어떻게 해도 나오냐면요.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거잖아. 밑이 3일 때는 어떨까? 밑이 3일 때는 상용 로그를 부르지 않는데 저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215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녀석의 밑이 3위로 하는 로그에 대한 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마인드가 이렇게 상용 로그는 인제 십진법일 때, 십진법이 아닐 때도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아 밑이 3일 때, 자, 그 3의 거듭 제곱으로 215를 달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똑같이 소수 부분이 0하고 1 사이이라면 3의 알파승은 1하고 3 사이인 거 아시겠나요? 여기 3의 알파승은. 일단 요거 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3의 알파승 1하고 3 사이의 숫자를 저렇게 뜯어내기 위해서 내가 3의 거듭 제곱으로 저거를 달아 주셔야 돼요. 참고로 3의 5승이 243 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제 그 살짝 심화된 내용이야. 애들이 하도 상용록에 꽂혀 있으니까 저렇게 저기 3인 걸로 이렇게 실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 기출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일반 고등학교에서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짙긴 한데, 근데 안 나온다고 보장을 어떻게 해. 네. 저기 자사고나 학군들이 저거 되게 많이 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243 이에요. 243 보다 작죠. 그러면은 3의 4승은 81 이고요. 그래서 내가 얘를 10의 3승을 빼내고 10의 3승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3,715 였는데 10의 3승을 빼내고 동치 유지를 위해서 10의 3승을 나누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얘를 3의 4승을 빼내고 3의 4승으로 이렇게 나눠 주면은 자, 요런 모양새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십진법이랑 약간 삼진법 그런 느낌? 그러면 이게 3의 5승일 때가 요 앞에가 이게 1 보다 작아져 버리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81로 하게 되면은 대충 3 까진 안 되고 2 점 블라블라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밑이 3인 로그를 215로 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 정수 부분이 4고 소수 부분이 로그 81 분의
215다. 요 마인드까지는 갖고 계셔야 된다. 네. 근데 모르겠죠. 당연히 처음 듣는 건데. 이게 난이도 중상 스타트예요, 중상 스타트. 음. 근데 몰라야 되는데 내가 어렵지? 그럼 안 할게."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지 우리가 내일까지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네.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이거를 설명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 아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야 뭐 계속 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어 일단 그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왜 일어났냐면 로그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를 처음에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잖아. 낯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그라는 게 그럼 왜 발명됐을까? 이 세상에 로그 없으면 우리가 로그 안 배워도 되는데 로그가 발명된 그 효용성은 자 3의 200승 우리는 거의 다룰 수 없는 숫자죠, 계산기 없이는. 근데 이거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200 거듭 제곱이 이렇게 곱셈이 돼 버리거든요. 그쵸? 거듭 제곱보다 곱하기가 편한 거는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로그 값은 뭐 로그 표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값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얘 근사값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대충 0.477 이니까 대충 저기 뭐 800 몇 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또 로그 값이 있겠죠? 얘하고는 0.477 이랑은 좀 다른 숫자가 됐겠지만 그거에 부합되는 로그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자면 곡물을 내가 수확을 했을 때 탈곡기에 놓고서 그 탈곡기에서 쉽게 쌀을 분리하는 것만 이용을 하고 쌀을 다시 취해서 가져가잖아요. 맡겼다가 가져가잖아요. 로그한테 이 복잡한 계산을 좀 쉽게 계산을 맡기고 다시 이렇게 돌려받는 거거든요. 요런 마인드. 예. 자 그래서 음 이게 인제 배경 설명이고요. 그래서 방금 저기 요 메인 설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볼게. 자 상용 로그를 취할 때는 로그를 취하기 전에 원래 숫자가 있었을 거고 로그를 취해서 나오는 그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수 부분의 소수 부분이 나오겠던 그 모태가 뭐였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3715를 예를 들었는데 이 녀석을 로그로 취하면 우리는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3 이라는 거 알고 소수 부분은 그 정수 부분에서 빼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루트 125가 저기 126이 정수 부분이 5인 건 아시죠? 왜냐하면은 아니 저기 아니 이게 10인 거 아시죠? 중3 버전이야. 그러면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만 남으니까 이게 소수 부분이라고 계획을 중3 때 했었잖아. 그것처럼 로그에서도 이거 정수 부분이 3 이니까 소수 부분은 요거 빼기 3 이다 보니까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음. 자 그럼 요 버전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내가 3715를 로그를 취했어요. 그럼 우리가 나름 외웠으니까 정수 부분이 3인 건 되시겠죠? 됐어요? 그 소수 부분은 이 숫자에서 3을 빼면 되는 거 아니니? 근데 3은 로그 1000 맞아요? 로그 1000을 빼면은 로그 3.72로 맞아요? 요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인제 쪼금 더 잘 보이죠? 여기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소수 부분이 0 하고 1 사이가 나왔던 것이 그 로그를 취해 주는 대상은 1 하고 14 이다. 음.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쪼금 더 와닿는 설명일 거고 그리고 그거와 독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된다? 3715를 내가 로그 10을 취할 예정이면 10의 거듭 제곱과 10의 0승 1승 사이로 세팅할 줄 아셔야 돼요. 0승 1승 사이는 그 1과 10 사이죠. 이렇게 1과 10 사이로 세팅해 주시고 그러니까 10을 이렇게 뽑아 주시고 나눠 주시고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마인드 인제 쪼금은 와닿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낯선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뇌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이 1 시간 안에 그게 진행이 안 돼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 학습을 때려야 인제 '아 와닿는다.' 이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깐 너무 급하게 마음 드시지 마시고 예. 어차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기출풀이 하면서도. 근데 이거를 그럼 변화구를 어떻게 친다고? 상용 로그에 꽂혀 있고 막 애들이 1과 14일, 1과 14일 뭐 이렇게 하니까 밑을 막 5로 때린다고. 로그 5를 때렸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때린다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물음을 준다고. 그래서 예 그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비로소 인제 이 문제를 봐 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뭐다? 아 그 제 상용 로그 취하기 전에 그 상태인 거예요. 어. 이제 그 마인드가 좀 보이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얼마나 막연하겠어. '일과 14이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 드시겠죠. 자 인제 진행을 해 볼게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자 그 소수 부분이 0 하고 1 사이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것만큼은. 그쵸? 자 소수 부분이 0 하고 1 사이예요.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러면 10의 0 승은 1 이죠. 10의 1 승은 10 이죠. 10의 알파 승은 10의 알파 승이죠. 아 로그를 취하기 전에 그 소수 부분이 로그 취하기 전에는 1과 10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였구나. 그거를 내가 이제 대학 과정에서 유효 숫자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 이 A가 뭐야? 로그 취했을 때의 정수 부분. 아 FN은 그냥 정수 부분을 FN으로 정의하는구나. 이건 뭐야? 소수 부분. 이러면 좀 친숙하지 않나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각 FN, GN으로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음. 헐. 자 그러면 n이 이건 뭐예요? n이 3일 때죠. n이 3일 때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n이 4일 때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죠. 똑같이 0의 개수가 0 개잖아요. 네? 자 12 상용로그 취하면은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345 상용로그 취하면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 자릿수는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0 이죠. 잘 안 해. 예. 네. 자 그럼 다시 인제 좀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코드 같은 거예요, 코드. 어 뭐 저기 유지수학학원에 그 현관 비밀번호를 그대로 소통을 하게 되면 엿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암호화 코드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번호가 1, 2, 3, 4면 우리 1은 우리 다른 대체 표현으로 B로 대체하자. 2는 A로 이렇게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로고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수 부분이 3413 이다. 그러면은 이제 4771 이다. 그러면 그거는 인제 원래 숫자가 로그를 취하기 전에는 3 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으면 그 수의 유효 숫자 배열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45 라는 숫자와 10의 거듭제곱만큼 차이가 나는 34500은 10의 거듭제곱만큼 차이 나니까 정수 부분만 다르고 소수 부분은 같은 거 맞죠? 네. 약간 그런 암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를 취한 그 결과가 G는 인제 소수 부분이잖아요. 자 6과 7은 이제 상용 로그를 취하기 인제 전의 숫자인데 전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저기 2의 6 승과 2의 7 승에 대한 그거죠. 잠깐 요것도 2의 3 승, 2의 예 잘못 얘기했어요. 나 이거 n으로 봤어. 그러니까 2의 3 승과 2의 4 승은 얘는 1 이고 얘는 0 이니까 맞는 거죠. 기억 정리할게요. 소리. 음. 자 보세요. 요게 FN에서 n 대신에 3 대입하고 n 대신에 4 대입한 건 알겠니? 그러니까 B하고 A의 의미가 뭐예요? 2의 3 승의 정수 저기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자 F는 정수 부분이죠. 그래서 2의 3 승의 정수 부분은 0 이겠고 아까 잘 대답해 준 것처럼 2의 4 승의 정수 부분은 1 이겠죠. 16 이니까. 네.
그다음에 2의 6승의 소수 부분과 2의 7승의 소수 부분을 보는 건데 2의 6승은 64고 그 2의 7승은 128 이죠. 숫자의 배열이 다르잖아요. 그 소수 부분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됐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가 10의 거듭제곱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거듭제곱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음. 네. 그 뭐가 뭐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자, 그러면은 보시면 되죠. 소수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자, 일단 2의 치승 아이고 네, 나도 좀 좀 지우고 다시. 니은 또 너무 섣부르게 좀 찍 그어 버렸네. 자, 일단은 128에 대한 그 상용 로그 맞나요? 64에 대한 상용 로그 맞나요? 그러면은 저기 소수 부분이 어떻게 결정돼? 얘는 1.28에 대한 로그죠? 얘는 6.4에 대한 로그죠?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니까 증가함수죠. 진수가 클수록 로그 값도 큰 거죠. 유효 숫자가 클수록 128이 더 큰 숫자였는데 유효 숫자는 더 작아지죠. 64가 더 작은 수였는데 유효 숫자는 더 커지죠. 그래서 얘가 더 큰 겁니다. 잘못 찍었는데 뭐 잘 맞겠네. 자, 다시. 네. 네. 그 보세요. n이 6이죠. 64라는 숫자의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a고 소수 부분이 로그 b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기 b란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그를 취했을 때. 2의 6승은 64 맞나요? 아까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 64라는 숫자의 소수 부분은 로그 6.4 맞나요? 이 진수 부분을 1과 10 사이로 맞춰 준다라고 했었잖아.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게 2의 칠승은 128이죠? 128의 로그를 취했을 때 소수 부분은 로그 1.28이죠? 소수 부분이 0하고 1 사이인 거 너무너무 잘 아셨잖아. 그 소수 부분의 그 로그의 진수 파트가 1하고 10 사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첫 시간에 잘 안 들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 격을 해야 돼요. 네네. 네. 네네. 정수 부분이요? 아니요. 여기서는 정수 부분은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소수 부분만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2의 칠승은 128이 더 크죠. 2의 육승은 64가 더 커요. 그런데 상용 로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유효 숫자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죠. 얘는 6.4로 만들어 줘야 되고 얘는 1.28로 만들어 줘야 돼요. 왜? 왜? 1과 10 사이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왜? 왜? 그래야지 로그를 취해야 0하고 1 사이 소수 부분이 되니까. 그니까 소수 부분은 0하고 1 사이다, 0하고 1 사이다 이것만 뒷바 암기를 하시면 이 문제는 그냥 오바이트 한 3번 합니다. 그 0하고 1 사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로그를 취하게 그 숫자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거? 요거요? 3715로 예를 든다면 3715도 로그를 취하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수 부분은 명의 개수가 나온 게 왜 나오냐면 소수 부분이 로그 3.71 오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그 헷갈린 게 해결해 주는 정확한 그 열쇠 방향 코드가 뭐냐면은 소수 부분이 로그를 취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소수 부분으로 자리를 잡는지를 아시면 돼요. 음. 네. 그 숫자가 같지는 않지만 이제 같은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유효 숫자 부분이 로그를 취했을 때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10의 3승은 아시다시피 정수 부분이 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까지 지식은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은
뭐 영하고 1 사이다. 요것만 뒷바 암기를 하셨는데 로그를 취하기 전에 정수 부분은 그 10의 거듭제곱 이런 표현에서 이 지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유 숫자에다가 로그를 취한 그 값이 소수 부분이 되는구나. 거기서 나온 거구나. 원산지를 조사하시면 돼요, 원산지. 음.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생각을 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문제도 얼른 익숙해지시고 요게 인제 다른 저기 로그 5, 로그 3 버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거 한 번만 그럼 해 볼게, 이해를 잘했다면. 자 517 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보통 같았으면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로그를 취했겠지만 밑이 5인 로그를 취했을 때도 어떤 나름의 무리수가 나올 테고 그 무리수가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겠죠. 그 숫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게요. 자 되게 막연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그 내가 저기 중3 때 했던 거 비유를 했던 것처럼 이 녀석의 그 로그 517의 그 앞뒤의 그 근사값을 내가 조사할 수 있어요. 왜? 5의 거듭 제곱을 생각한다면요. 자 5의 3 승이 125고 5의 4 승은 인제 600을 넘어가죠. 얘는 그 로그 5의 125 하고 로그 5의 저기 4승 사이인 거 맞나요? 125 보다 크고 625 보다 작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근사값은 몇 점 블라블라가 되니? 음. 서준이가 얘기해 볼까? 로그 5의 517의 근사값은 대충 몇 점 블라블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3점 블라블라가 되겠죠. 그럼 소수 부분은 여기서 3 뺀 거 맞니? 그럼 소수 부분이 로그 5의 125 분의 517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요렇게. 음. 자 그러면 다시 이건 이제 로그를 취한 결과가 된 거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5의 3승 곱하기 5의 3승분의 517. 그래서 이 녀석이 유효 숫자, 오진법에서의 유효 숫자. 저 녀석에 대한 로그 값이 소수 부분이 될 예정. 어. 소수 부분 군대에서 진급 예정자를 진 이렇게 쓰거든. 어. 소수 부분 진 끝 예정자. 이 지수가 바로 정수 부분이 될 예정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법의 변화를 줘서 변화구를 칩니다, 문제에서. 네. 일단은 요 정도까지. 지금 더 해 봤자 시간만 인제 막 2-3 시간 금방 가고요. 좀 루즈해져요. 그래서 딱 근데 좀 아직 찝찝한데요. 내일 생각하세요, 내일. 그렇게 앞으로도 어려운 걸 만날 때 활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 얘가 더 숫자가 크지만 그 저기 뭐야 수분은 작은 거고요. 네네네네. 레인지는 요거가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D급 판단해 보고 답을 내 볼게요. 어 n+1을 대입했을 때 자 이거는요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를 여기로 넘겨주고 얘를 넘겨주면 fn 더하기 gn이 뭐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은 그냥 로그 취한값이잖아. 음. 2의 n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이 n+1이니까 자 2의 n+1이겠죠? 2의 n+1을 로그 취한 거죠. 자 보세요. 이거 이항시켜 준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네 이해되시죠? 좌변은 n+1 그러니까 fn+1 더하기 gn+1이죠. 그거는 인제 그냥 이 n+1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죠. 정수 부분 소수 분의 합이니까. 얘는 로그 2의 n승이죠. 근데 얘는 증가함수니까 로그를 그냥 떼줘도 분호 방향 안 바뀌죠. 자 2의 n+1 승이 2의 n승보다 큰 거 맞나요? 맞습니다. 자 요런 것도 이대로 곱자고 이대로 두고서 낑낑대는 경우가 있어요.
2의 n 플러스 1승이 2의 n승보다 항상 이 이거를 완전 되게 완고하고 경직되게 요렇게 보면 2의 n 플러스 1승의 정수 부분이 2의 n승분의 정수 부분보다 그 근데 소수 부분의 차이보다 뭐야 소수 부분하고 정수 부분을 비교해? 막 이렇게 죽자고 하게 되면은 생각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을 해서 생각의 방향을 다르게 볼 수가 있죠. 음. 이걸 한번 잘 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다음 방향을 잡던 비슷한 난이도 한 번 더 뽑던 방향이 잡히거든요. 음. 다음 조건을 자 봅시다. 부가함수네요. 부관에 따라서 함수가 좀 다르게 정의가 돼 있고 저건 좀 많이 보이는 함수죠. 영하고 1 사이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증가, -1하고 1 사이에서는 이렇게 감소하는 요렇게 생긴 V자 모양의 함수예요. 그다음에 라는 무슨 함수를 가리키는 함수 방정식 표현이죠? 기울기함수 주기가 몇이에요? 저 표현만으로는 주기가 2는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선 주기가 2가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라는 길이 동안 주기함수가 안 되게끔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주기가 2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요 표현만 덩그러니 나왔을 때는 이 녀석은 주기가 6의 약수입니다. 주기가 정수라고 했을 때. 왜냐? 주기가 2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 식 이렇게 세 파트만 반복됐다고 해 보세요. 그래도 6 차이 만에 원래 패턴으로 돌아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요 녀석에 대한 정확한 동식 표현은 6의 약수가 주기이다 인 건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2라는 길이 동안에 그 이하의 기간에서는 주기가 깨지게끔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기가 2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요 모양이 계속 V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음. 됐죠? 자 그렇게 됐는데 fs의 그래프가 이게 인제 로그 함수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재는 거죠. 네 요거는 인제 로그 함수 중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근선인데 요거의 정근선은 진수가 0일 때죠. x가 0일 때니까 바로 y축이 정근선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고 자연수 n이니까 증가함수죠. n이 자연수니까. 자 1 그리고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항상 그 고정적으로 지나는 그 정점 기억하라고 했어요. 1 0. 자 요거 1일 때 얘는 1 죠. 근데 얘는 1 0이 여기 이렇게 지나요.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선 만나는 게 없는데 위에서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서 만나는 그 개수가 정해지겠죠. 음. 근데 그 만나는 점의 개수가 99 개일 때. 자 그래서 이거를 재는 방법은 포인트가 그 하나입니다. 지금 요 V자로 반복되는 녀석들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2 잖아요. 어. 그 이 y가 2인 지점을 잘 관찰하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세어 가는데 그게 이제 99 개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얘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 99 번째가 됐을 때 음 보면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요거 일단 한 개 카운트 됐죠. 여기 몇이에요? 그 여 여기가 인제 1 이었으니까 요거는 2 잖아요. 2 맞아요? 여기 이게 4 맞아요? 일단 한 개 세고 들어가고 자 한 개가 이미 세졌어요. 그다음에 각 주기마다 2 개씩 추가가 돼요. 그럼 그게 99 개가 되려면은 98 이니까 2 개씩 49번 점프 뛰어야 되는 거 맞아요? 음. 한 개 셌고 이게 인제 99 개를 만나기 위해서는 2 개씩 49 패턴. 그러니까 한 칸당 2 개, 한 칸당 2 개니까 그게 49 면은 그 네. 자
98이 더해져서 여기가 인제 100일 때 100일 때 이렇게 99가 된 거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인제 이렇게가 102일 때 얘네들은 건들면 안 돼요. 지금 99개 딱 기분 좋게 세팅됐단 말이야. 건들면 안 돼요. 그 임계점이 어디니? 그 경계가 항상 중요한데 이렇게 얘를 건들고 가면 안 되죠. 그 위쪽으로 가야 되죠. 요게 그러니까 주기함수의 포인트는 한 패턴마다 점이 몇 개씩 교점이 추가가 되는지를 세시고 그 그전에 얘가 결국 얘를 지나쳐서 이렇게 위로 계속 솟아나갈 거잖아. 거기 마지막으로 지나는 그 y 값을 좀 유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패턴마다 이제 몇 개씩 추가가 되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건들면 안 되는 그 임계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은 101일 때 함수값이 역시 그 저기 2가 될 건데 로그 함수에서 101일 때 함수값이 얘보다는 커야 돼요. 그쵸? 그리고 90 여기 9 에서의 함수값은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두 점에서 지나니까. 합쳐도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99일 때 즉 로그 2n의 99가 2 보다 작아야 일단 두 점 통과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